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활절 메시지를 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이기면 이 땅이 자유와 진리로 회복되는 걸 예수님이 보여줬다면서 소망을 품자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년 되는 날이었지만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법정과 구치소를 오가며 사법적 단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활절을 맞아 옥중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변호인이 공개한 메시지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면 자유와 진리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보여줬다고 적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헌재에서 파면을 당한 지 1년 되는 날이었지만 이에 대한 반성이나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구속된 뒤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를 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온 윤 전 대통령은 현재 8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1심 재판부는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며 징역 5년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호구역을 어쨌든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해야지 우리가 승낙을 해준다. 그거 자체가 저는 좀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특검은 허위 공보 지시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 역시 유죄라면서 형량도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듣고 선고 날짜를 정할 계획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지금의 시기가 힘들더라도 구원의 소망을 품자. 부활절을 맞아 윤석열이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스스로를 고난을 겪는 존재로 규정하며 이 고난을 견디면 자유와 진리가 회복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구속기간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지지자들에게 거뒀습니다. 대부분 변호사비로 충당돼 다소 부족하다고까지 했다죠. SNS로 계좌를 공개해 모금을 유도하고 잔액 제한을 피하려고 수백 차례 분산 송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부활절 메시지. 국가의 근간을 흔든 죗값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자로부터 왜 이런 소음이나 다름없는 시끄러운 소식을 자꾸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최종 사형 확정 뉴스나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류혁의 내부 보고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소식부터 하겠습니다. 어제가 윤석열이 파면이 된 지 1년이 꼭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리고서 들려온 소식이 영치금을 12억 원 모았다. 네네네. 와, 그 금액을 듣고요. 그냥 구치소에 죗값 받으려고 들어가 있는 자가 네네. 국민들로부터 12억 원이라는 돈을 끌어모았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작년 7월 10일 날 재구속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영치금을 모았는데 영치금 모금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까지 하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로 본인 요구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그 교도관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제가 식탐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식탐이 많다. 그것 때문에 저도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예. 그게 아마 영치금 모금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씁쓸해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예. 식탐이 많은 윤석열에게 영치금 보내자 이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재수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영치금 많이 모으는 사람들을 범털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적인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주로 경제사범이라던가 혹은 뇌물죄로 들어가 있는 전직 공무원, 어쨌든 영치금이 좀 많아서 넉넉하게 자비구매 물품이라고 하는데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사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범털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영치금이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게 이제 서로 이제 소문이 나고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범털들, 범털에 이제 대칭되는 말이 속칭 개털이라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범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혼거실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자비구매 물품 하다못해 들어가면은 휴지라던가 기본적인 위생용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조차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주기도 하고 선심을 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사실 그런 식으로 사주거나 하는 거는 교정당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재소자들 간에 이렇게
어떤 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뭐 어떻게 보면 좀 뜯어낸다던가 이런 잘못이 부적절한 거래가 있군요. 예, 그런 게 있을까봐 좀 그걸 뭐 잘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범털이 한 사람이라도 그 방에 있으면 혼거실의 생활이 훨씬 더 나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독거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혼자 다 먹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 영치금 전체를 어떻게 보면 혼자 다 소비하는 것 같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예.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변호인이 영치금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도 대부분을 변호사비로 충당했는데 이것마저도 다소 부족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메시지 낸 이유가 아직 부족하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어 예. 보입니다. 뭐 아직도 영치금이 부족하고 본인들 뭐 이렇게 그 변호사 비용이라던가 이런 데 충당하고 있으니 뭐 그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힘을 모아달라. 예. 이런 취지 메시지로 해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저희가 표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구치소 영치금 사용 가능 물품 목록이라고 있는데 준비가 되나? 예, 저기 있는데 이거 보니까 가격이 다 1,000원 단위예요. 비싼 것도 많아봤자 침낭인데 뭐 이거 겨울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46,000원짜리. 이런 거 살려고 12억 원을 모았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고. 사실 예. 여기 들어가는 금액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싸게 들어가는 데다가 대량 구매를 해서 자비 구매 물품이 정해지거든요. 아무 물건이나 다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자비 구매 물품이 정해져 있고 몇 년 전까지는 그 훈제 닭다리도 가능했는데 그게 빠진 모양이네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고 예. 아무리 미결수라 하더라도 자비 구매 물품을 뭐 있는 대로 다 사들여 가지고 바깥하고 전혀 차이 없이 지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교정 목적이라는데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하루 사용할 수 있는 한도도 정해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금액을 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감찰관이 지난번에 교도관으로부터 이제 먹는 게 부실하다라고 이제 뭔가 이제 민원 아닌 민원을 냈다고 윤석열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여기 그 12억 원이나 받고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보니까 먹을 게 엄청 많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커피도 있고 본인이 원했던 거는 이렇게 교도관하고 면담을 할 때 아마 먹을 수 있는 이런 믹스 커피가 아닌 제대로 된 커피라든가 혹은 본인이 계속 재판을 받으러 다니니까 뒤늦게 들어왔을 때 먹을 게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불만을 자주 얘기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어쨌든 영치금 쓸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썼다는 투정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들어오는 족족 이 한도가 설마 다 차서 못 들어올까봐 네네. 바로 본인의 계좌든 아무튼 개인 계좌로 넘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거 예. 변호사비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치금 하루 한도는 과거에 300만 원, 요즘엔 400만 원 정도로 오른 걸로 하루에요?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전체 계좌에 전체 채울 계좌에. 수 있는 한도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초과하지 예. 않도록 계속 인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게 사실 취지가 영치금이 좀 예. 부족한 부분들을 구치소 내에서 뭔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들 사실 인간의 기본권 때문인 것 같은데. 예, 개인적인 필요한 물건을 국가에서 다 지급해 주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거 갖고 부족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그 범위 내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그 욕구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다 그러는데 미결수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기결수의 경우에는 개인 자비구매 물품 같은 경우에도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구입 못하도록 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적으로 좀 제한이 필요한 것 같은 게 사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최종 선고를 받고 나면 이제 다시 계속해서 거기에서 살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12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모을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어떻게 지지자들이 윤석열 씨의 어떻게 보면은 재기를 바란다던가 예. 혹은 윤 어게인 이런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계속 뭔가 모금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모금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본인의 경제적인 이권이라던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 모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측면에 볼 때는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
최상이 0.01% 정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요거 얘기가 좀, 있지 않았나 예.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이 어제가 이제 부활절이었었고 네네네. 요 부활절 관련한 메시지를 윤석열이 냈는데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자. 그러니까 본인이 고난을 받고 있고 이 고난을 다 이제 치르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옥중에서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 내란의 사건의 경우에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주장 논거가 뭔가 하면 첫째로는 내란죄가 엄중하고 예. 그리고 중형 선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란죄를 사면해 주었을 경우에 향후라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 뭔가 좀 긍정적이지 못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렇게 사면돼서 나간 경우엔 또다시 정치 세력화를 꾀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본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이 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계속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뭐 결집시키고 이러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특검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구체적인 양형 자료로 항소심에서라도 한번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의 여지가 없다. 예, 이런 윤석열 건가요? 씨가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무슨 정치자금 모으듯이 영치금 그렇죠. 방법으로 모으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건 나중에라도 한번 봐야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속할 일 겁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제가 한번 뭐 세법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교정당국에선 전체 액수를 뭐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뭐 전체적인 그 금액이 10몇 억에 달한다는 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비춰보면 그 5월 달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윤석열 씨 쪽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한번 그것도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 좀 세금으로라도 좀 환수할 수 있었으면. 사실 이건 바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을 모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 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따져보고 좀 네네. 챙겼으면 좋겠다. 법무부에서 네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 맞아서 이제 메시지를 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예, 저기 보니까 내용이 이거 변호사가 대신 낸 거예요. 본인의 SNS에.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부활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뭐 그냥 뭐 부활절이니까 뭐 메시지를 냈나 보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윤석열 아니에요. 구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부활. 윤석열 아니에요. 예. 마치 윤석열이가 예. 하느님, 예수님까지 팔아먹고 있는 그걸 보고 얼마나 분노를 해요. 예. 어제 우리 남동 예. 5.18 기념성당이에요. 광주. 신부님은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예. 윤석열이 그렇지. 죽었습니까? 그죠. 부활은 죽음을 딛고, 예, 그렇죠. 예, 죽어야 부활이 된다. 그랬는데 윤석열은 그것은 참여하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런데 윤석열이 참여하고 반성했습니까? 그 얘기 이건 들었어요. 예. 예수님이나 하느님의 가르침을 정면 부인하고 예. 내란 쿠데타를 한 그 장본인이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어허. 제가 회개합니다. 예. 이랬으면 아마 예수님은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거 가지고 용서 안 해요. 예. 그런데 자기가 잘했다고 하면서 구원? 아니 예수팔이 해서 되겠어요?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지
예수님이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자꾸 내는 걸까요? 정신 분석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요. 이분은 아직도 그 망상에 쌓여 있는 거예요. 계몽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반성 없는 윤석열 내외를 보면은 하나님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남동성당 수녀님한테 우리 헤라만도 진도 예수님이 화내셨을 것 같다. 왜 거기서 안 보고 광주에서 왔냐? 예. 이랬더니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다 아신다고. 예. 예수님이 어떻게 윤석열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참의 눈물을 흘릴 때 부활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은 예수님이 아니다. 좀 입 좀 닫고 있는 것이 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좀 좋아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 게 그래도 영치금이 있죠. 예. 야 12억 원이래요. 지금 보니까. 아니 글쎄 저도 네, 그걸 보고요. 네. 뭐 1년도 안 됐는데 예. 그렇게 됐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예. 세금도 안 내고 12억이 넘는 230 며칠 만에 예. 그런 영치금이 들어왔다고 하면 근데 인출도 많이 했다던데요. 하루에 4번씩 1.4회. 제가 감옥에 살아봤으니까 알지만은 영치금이 들어오면 일정액이 넘으면은 그 구치소에서 내보내라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하루에 4번씩 1.4회. 짝짝 차렸네. 예, 평균. 예. 그러니까 그 국회 차원에서 영치금 제도 좀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지금 내란 사범에 대해서 지금도 영치금이 제가 감옥에 있을 때는 예. 200만 원 이상 되면은 내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물론 저한테도 좀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아, 뭐 그렇죠. 그렇지만은 예. 저건 너무하잖아요. 특히 내란 사범이. 그러면 다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영치금 한도 두는 게 아니라 내란, 외환 요 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할 수 있게 제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입법이 될 겁니다. 그래요? 법사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이거 그러면? 뭐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원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부활절 메시지. 어제가 부활절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형 교회 연합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 기배경 여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열린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소강석 CBS 재단 이사장이 이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국민 화합과 실용 정신에 올인하는 모습이 교회가 보기에도 아름답다 하면서 좀 그때 당시에 큰 환호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 목사 이제 소개로 인해 이제 연단에 올랐는데 사실은 이제 오랜 친구라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심이 들어간 소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갔는데 축사를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이 최근 이제 국제 정세를 언급하면서 우린 여러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성경 구절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서로에 대한 연대가 부활이 전한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팀 기자는 CBS 이사장 얘기를 그렇게 막 냉정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네? 뭐 거기 다 팩트니까요. 거기서 말을 알겠습니다. 한 거니까요. 네. 예. 좀 사심이 들어갔다 뭐 이런 표현도 해가지고 네, 제가 맞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부활절 메시지를 냈죠. 그러니까 사실 공교롭게 4월 4일, 그러니까 부활절 전날이 탄핵 1년이 되는 예. 날이었어요. 근데 탄핵 1년이 되는 날은 아무 메시지가 없었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부활절 메시지를 냈는데 힘들더라도 구원의 소망을 품자 이런 메시지를 이제 배의철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소망을 품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마치 고난의 시간이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유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제 누가 이 주어만 바꾸면 다 맞는 말인데 본인으로 얘기하면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와, 윤석열 벌 받으라고 구치소 넣어놨더니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지난 9일까지 무려 12억 6,236만 원. 그러니까 대통령 연봉의 거의 5배 수준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억 5,750만 원꼴로 벌어들인 건데 요거를 또 굉장히 열심히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치금 보유 한도가 400만 원인데요. 한도가 차서 못 들어올세라
무려 350회에 걸쳐서 인출을 해서 본인의 아마 계좌로 넘겼겠죠. 그래서 그렇게 모은 게 10여억이 넘습니다. 하루에 1.4회꼴로 인출을 했다. 아,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1년에 사실은 연봉을 1억 5천 받아도 정말 잘 받는다고 하는데. 아, 그럼요. 예, 월 1억 5천인 거잖아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게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수감소에서는 이렇게 떼돈을 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후원금들이 계속 쌓이고 여러 방식으로 해서 운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 비즈니스 사업으로서 아주 성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불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이런 방식으로 지금 무기징역 가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라는 면에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박은정 의원도 이거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추후 과제로 좀 남겨둬야 될 것 같고요.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세금을 뗀다라는 뭐 그런 팩트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인마이 포켓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연봉 1억도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 한 7% 이내에 들어가는 소득이거든요. 1.5억은 한 2%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연봉이에요. 월급 1.5억은 이 월 단위로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서칭이 잘 안 돼. 예,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씨가 대한민국에서 뭐든 지금 전례 없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보는 국민으로 하여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연봉이 2억 좀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국정 제대로 안 하고 그럴 때도 2억씩 받아갖고 얼마나 국민이 염장을 질렀는데 지금 예.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구치소에만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초래될 수 있는지 너무 예. 궁금하기도 하고요. 세금이 몇 말입니까? 세금 없겠죠. 그래서 사실 받는 족족 본인이 다 쓰는 건데, 사실은 이 영치금의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영치금 넣는 이유는 그날 뭐 우유도 사 먹고 사과도 한쪽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존에 나오는 여러 뭐 식사 외에 다른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끔씩 담요를 산다거나 기타 등등의 물품을 구매하라고 사실 그런 영치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아주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뭐 변호사비도 내겠죠? 예. 아니면은 뭐 정말 극우 윤 어게인 세력한테 어떻게든 또 다시 집회비로 선순환될 수도 있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의 루트들이 항상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지도 않고 개인이 알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인마이 포켓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방식의 윤석열의 상황 그리고 김건희의 상황, 이것을 어떻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겨눴던 전직 대통령에게 국민의 돈으로 지금 변호사비 대납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 KYY0815님께서 요거 넘어가 버렸네요. 예. 얼마 이상 모아지면 나라에 귀속시켜야 된다. 네. 이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부부의 재산이요, 무려 75억 원이 넘거든요. 근데 김건희도 영치금으로 9,305만 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왜 이렇게 영치금이 모이지? 누가 이렇게 영치금을 넣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 했더니 전한길 씨가 지난해에 영치금을 모아달라고 유튜브에서 호소를 했고, 김계리도 10만 원을 보냈다. 나도 영치금 보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어게인 화살촉들이 작용을 이렇게 예.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체 언제 국민이 전한길이란 이 이름까지 들으면서 살아야 되나?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도 상당히 교양 있고 품격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극우들, 윤어게인 화살촉들은 심지어 이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돈들을 떼돈 벌듯이 이렇게 참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참 서글픈 한쪽의 어떤 자화상이다. 예,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법적으로 이게 영치금이 들어오면 누가 보내는지 뭐 이런 거 신고할 곳도 없고, 지금 확인할 길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뭐 이렇게 면회 가가지고요, 봉투를 주면은 그거를 그냥 뭐 보호자들이
영치금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금융실명증처럼 실명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던 건데 정말 초유의 사태가 맞는 것이고 옛날에 생각해보면 김건희 씨가 윤석열 그 영치금 50만 원 보냈다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니 정말 돈도 맞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 그것밖에 안 되냐. 남편한테. 네, 그 윤석열 대통령만 구치소에 있을 때 정말 김건희가 면회 한번 안 가고 예. 50만 원 버는 게 맞느냐 그런 비판도 있긴 했는데 지금 뭐 김건희 씨만 하더라도 지금 9천만 원 벌었으면은 한 달에 지금 1,500 이상은 지금 수입을 아이고야. 땡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본인 코바나 콘텐츠 할 때보다도 더 큰 수익을 보이고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런 영치금이 쌓이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자체가 나 아직 살아있어. 내가 만약에 사면받고 나가면 이 나의 배후에 윤 어게인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 우리 자유우파의 뭐 민주주의를 막 주창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를 또 호위무사처럼 해서 나는 재기할 수 있어야 대한 헛된 희망을 꾸게 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매우 우려가 심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보니까 서울구치소에서는 윤석열 1위. 그리고 2위, 3위랑은 상당한 갭이 있는 2위, 3위였잖아요. 네. 2위, 3위 누굽니까? 2위는 권성동 의원, 그리고 3위는 한학자. 생각보다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에 대한 그런 응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면서 통일교보다 윤석열을 추종하는 그 종교 세력이 더 강력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에 쌓이기도 하네요. 예.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영치금의 그 형태로 받지 않겠죠. 그 통일교 내에서 아마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겁니다. 나름 그러면은 예. 상대적으로 투명한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233만 원 모았다고 하는데 이 규모도 상당하고 사실 이거 어디다 쓰는지 뭐 신고할 데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예. 저는 뭐 아무튼 어디다 쓰긴 하겠죠. 그래서 그 기대 난망이긴 한데 자기 때문에 저기 좀 감옥에 갔던 뭐 청년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적어도 뭐 변호사비를 좀 이렇게 대준다든가 하는 그런 미담이라도 조금 섞인 기사는 1도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인마이 포켓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 인마이 포켓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과거에 진시황제 때 무덤에다가 온갖 그 황금을 같이 묻어버렸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그 사회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재화들이 그냥 도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서 맴돈다라고 생각하니 그것도 역시 좀 아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치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혹시 나중에 우리 사회 모두 환원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 기대하면 제가 너무 순진한 거겠죠?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대통령 부부, 그 대통령 놀이할 때도 자기 돈 한 푼 안 썼던 사람이에요. 아니, 예. 본인이 비상계엄해갖고 얼마나 지금 특검 등 정말 정말 사후 수습하느라고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는 좀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잘게 나눠갖고 다 밖으로 이제 다 그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계좌관리 매니저가 있는 거잖아요. 변호인단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이걸 하는 건데 김계리 그리고 전환길이 이렇게 주창하는 데는 떡고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루에 1.4회꼴로 350회에 걸쳐 인출하는데 본인이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누가 집사책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